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만만치 않은 금요일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 같은 느낌을 딱 주는 하루였는데요. 과연 오늘이 검은 금요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친 제목들을 달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데, 우리는 현장과 상황을 좀 직시하는 그런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침 미국 시장 마감에서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추풍 낙엽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채의 바다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채에 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채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할 때, 즉 자금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할 때 갑작스럽게 상당한 열의적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랙탈 중에 한 단면일 뿐이고, 진짜 큰 위기는 향후에 금리를 상당히 내린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는 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상승 과정에서 일어난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그런지 한국의 낙폭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 5에서 10%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떤 기간을 두고 5에서 10%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에 3.8% 이렇게 빠지는 걸 생각한 건 아닙니다. 저도 빠질 수 있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전일 대비 거래소가 159포인트 3.81%나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4,200 근처에서 4,000이 깨지는 수준 근처까지 왔습니다. 4,011.57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47포인트 2.23% 하락하면서 897.90으로 또다시 900이 깨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200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200은 무려 4.3%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대형주들이 하락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고, 역시나 원투펀치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대형주들 하락, 그 다음에 코스피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중소형주들도 다 많이 빠졌고, 대형주가 조금 큰 폭을 빠졌다는 정도이고요. 오른 종목은 거래소에서는 350개, 내린 종목은 1280,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코스닥의 거래소에서는 오른 종목이 171종목밖에 안 되고요. 내린 종목은 719종목이 내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까 코스닥을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이 350개, 내린 종목이 1284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런 흐름들을 작성한 가장 큰 주체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종가에 만기일 효과를 거두려고 해서 그런지 왕창 사더니만 그 물량뿐만 아니라 추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거래소에서 2조 8천억이나 팔면서 오늘 하락에 주체적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전기전자를 무려 2조 4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 1200억, 운수 부품 2천억을 팔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전기전자 기계장비는 기관들도 오늘 9천억, 거의 1조 가까운 매도세의 그 주요 매도 플레이어가 되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전기전자에서만 3조 3천억 받아냈고요. 기계장비에서 3,200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업종별로 따져보면 거의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섬유, 의류, 제약 업종 정도가 올랐고요. 그 코스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런대로 거래소보다는 그 지수가 좀 덜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지게 된 연어는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 찾을 수 있죠. 일단 금리와 관련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대체적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다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흔들렸고, 금리 인하를 근거로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했던 미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대로 한국에 넘어왔고, 또 한국의 결정타를 날린 것은 또 하나는 그 전일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상승에서 가장 눈에 띄게 상승했던 주식들, 그러니까 키옥시아, 샌디스크의 폭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옥시아 23% 폭락을 했고요. 샌디스크 14%,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센터 관련준 블룸에너지도 18%나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밸류 체인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길래 그러느냐, 이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샌디스크가 가장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에 그대로 수혜를 입은 업종이니 기업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오른쪽이 오늘 빠진 거예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왼쪽은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조금 긴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 회사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 실화냐? 그죠? 40달러 하던 게 말이죠. 거의 300달러 근처까지 올랐어요. 5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것도 단기로. 그러니까 글로벌리 지금 뭐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올랐죠. 우리 10월 달에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뭐 삼성도 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 회사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자 한국도 덩달아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여기서 키는 무엇이냐? 제일 큰 형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심 저거예요. 키옥시아하고 똑같은데 실적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좋게 나오는데 기대치를 만족시키냐가 핵심입니다. 기대치를 만족시키냐. 네, 그러면 결국 큰 형이 이제 뭐랄까, 이 거센 파고들을 뚫고 내가 해줄게, 형이 있잖아,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분기 실적을 해줄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2-3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미스하게 된다, 이거는 엄청 큰 악재죠. AI 섹터 전반에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빚으로 땡기면 뭐 이거 문제가 된다, 이거 순환 출제 아니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의 그 분기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거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놀란 가슴이 한 번 더 놀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가 여전히 그동안에 젠스랑이 했던 대로 블랙에러 없어서 못 판다, 여전히 너무나 좋다, 주문은 밀려있다 라는 얘기를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거둬낸다면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고 이제 이번 조정을 매수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매수하려면 가격 매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인데, 오늘 그 무디스에서 방금 전에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은 앞으로 3에서 3.25%까지는 꾸준히 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보도를 속보로 냈는데요. 지금 현재 3.75에서 4.0이니까 이 말인즉슨 3번 정도 금리를 꾸준히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꾸준히 인하한다는 건 뭐 12월 달도 안 쉬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시장이 확신한다면 시장 반등을 할 겁니다.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역시나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력히 요청하는 금리 인하를 연준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강경파들이 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중요해, 고용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경기도 되게 활성화됐어, 그러니까 좀 긴축적인 게 나아라고 말은 해놓고 금리 인하에 동참해 버리면은 사실상 지금 그걸 두려워해서 파는 사람은 엿을 잡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말발이 계속해서 잘 통할 것이냐 여부가 글로벌리 유동성 상황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약세 중에서도 한국에서 강세인 업종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업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침에는 다른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 즉 뭐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등에 대한 뭐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라고 밝히면서 조선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백악관에서도 확인을 해줬는데요. 백악관에서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원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작업반을 통해 유지, 보수, 수리, 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 탄력성 등에서 추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은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미 함정의 숫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백악관 쪽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어렵죠. 현재 상태로 5년만 더 가면요 해군력에서 이제 역전당합니다. 중국한테 대략 5년 정도만 가면 큰일 났죠. 해군력을 장악당하면 그 다음은요 통화죠. 통화. 네, 세뇨리즈가 없어지는 거죠. 엄청 지금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그 시뇨리지 효과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짓게 해준다 그랬잖아. 워낙 급해.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지금. 야씨 조선소 가봤더니 배 한 척 만들기도 힘든 그런 조선 다 그냥 나가 빠진 그 정말 컨트롤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 이런 분위기의 조선소에서 무슨 배를 만드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요 지금 중국은 마음을 먹으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250배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이 도크 만들 이 있잖아 이렇게 구조물 그거 맘만 먹으면 몇 개 더 열 수 있어요. 걔들. 그러니까 급해요. 미국은 매우 급하다. 그래서 뭐 언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조선소 고쳐가지고 언제 할 거냐고 지금. 한국에 해도 우리 다 못 해줘요. 우리도 도크에 한계가 있어서 다 못 해줍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그리고 마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조선주가 오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그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수급 흐름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뭐 다른 업종별 이야기를 좀 종목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B2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증권사 신용이 26조 돌파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체 볼륨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900조 원이 넘어요. 900조 원이 넘고 지금 그래서 주식 관련 신용 잔고가 26조 그리고 다른 뭐 등등등 합치면 50조는 되겠지. 그러면 저는 이제 B2를 권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 일반인들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게 빚이 많은가? 이런 생각은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증권담보대출 또는 증권담보 신용뿐만 아니라 은행 쪽에서의 증권 관련 대출도 지금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문제죠. 사실은 그 신용은 뻔히 보고 주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그 폭락하는 날만 시장을 악화시키지 뭐 이게 뭐 근원적으로 한국 시장을 붕괴시키거나 이런 정도라면 26조 갖고 안 되죠. 26조가 안 되지. 최소 한 100조는 돼야지. 100조 되면 한국 시장을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진짜 100조는 아니고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냥 유튜브 하다 보니까 100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100조, 각도기가 100조라고 얘기해서 100조 될 때까지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은행 쪽의 그 대출을 보니까 10월 중에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니까 가계대출이 3.5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73조 7천억. 야, 장대하다. 1173조. 한국의 예산이 얼마야? 700조고 GDP가 한 2천 몇백 조 되는가? 아닌데? 그거 안 되는데. 네네. 어쨌든 이 정도인데요. 그 3.5조 원의 가계대출 증가한 중에서 기타 대출이 1.4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1.4조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딱 보이는데 기타 대출은 뭐지? 이러는 건데 아마 요 돈이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은행의 분석은 ETF 등 국내 간접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4조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증권사들의 내준이 26조하고 더불어서 1.4조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정도 수준인가?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되겠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으니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계대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73조잖아. 여기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900조가 넘는다는데 오히려 이게 좀 문제 같은데. 네, 어쨌든 자, 다음 뉴스 JYP에 대한 뉴스, JYP에 대한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지속가능 성장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주가는 2.3% 빠졌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2026년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성장 기업에 국내 1위로 JYP가 선택이 되었고 세계 1위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성장률, 재무안전도, 환경 영향 등 각 지표에서 97.59점을 기록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영 씨 정말 훌륭해요. 저 어렸을 때 막 춤추면서 나와서 좀 신기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사람은 꾸준한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 박진영 씨를 통해서 박진영 회장님인가? 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대단한 건 그 나이에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런 춤을 춘다는 건 정말 인간 승리,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짤 중에 사장님한테 맞춰주려고 애쓰는 젊은 연예인들 이런 짤이 올라와요. 같이 춤을 춰주거든요.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존경스러운데 무슨 말을 못 하겠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짤을 보면서는 조금 마음이 좀 애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말고 강세가 제약바이오였는데 ABL 바이오의 상승이 그저께 상한가 어제도 엄청난 폭발적 상승 그리고 추가로 6.5%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원까지 근접을 했고요. 관련된 리가캠, D&D 바이오, 파마텍 이런 등등의 회사들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약 쪽에서는 대웅제약이 남미로 엠블로진 국내 신약인 당뇨병 치료제를 기존 브라질에서 8개국까지도 중남미 수출 계약을 확대했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약업종 중에서는 대웅제약이 오늘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을 떨어뜨린 핵심이 이제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나쁜 뉴스만 있었느냐? 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좋은 뉴스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최대 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냥 대충은 14만 4천 원을 제시했고요. 강세일면 17만 5천 원까지 간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옛날 숑킴의 모건 스탠리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싹 바꿨네요. 네, 미안했나? 자,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게 이제 진짜 지금 물론 이제 요거 며칠 전에 나오긴 했어요. 116조 4,4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번에 SK 한동희 위원이 86조인가 제시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모건 스탠리는 116조. 근데 여기서 DS 사업분 반도체 부분에 얼마냐면 94조 6천억. 와. 그리고 27년에는 전체 영업이익이 더 늘어서 135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DS 부분은 109조 거의 110조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 17만 5천 원까지 본다라는 건데요. 보고서 이름은 메모리 최대 가격 결정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디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새로운 가격 고점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가 고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거 빠져가지고 많이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116조인데 반도체가 94조. 자, 이렇게 되면 그건 26년도에 이런 전망인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이번에 4분기에 실적이 20조, 영업이익이 20조 정도는 붙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보세요. 116조를 할 거면 점점점 뒤로 갈수록 는다고 해도 분기에 최소 25조에서 30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초반부터 뒤로 가면 25조 하다가 나머지는 30조 이렇게
30조 가까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번 4, 4분기에 지난번 12조보다 많이 늘어서 15조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아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4,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막 15조 또는 그 이하 나왔다 이러면은 쇼크입니다. 키옥시아 보셨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왜냐면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116조를 사람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맞아 이제 삼성전자 100조도 넘게 돈을 벌 거야. 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116조 영업이익 116조 나면은 시가총액 1000조 가야지. 1000조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1000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보다 거의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엄청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그 디램 가격을 보면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면 삼성전자 디램 수익률 70% 넘을 거다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안 빠졌어요. 오늘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늘은 1% 오르고 끝났는데 낸드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안 빠졌어. 이제 근데 1% 오른 거 봐서 이제는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이 이제 거의 미쳐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 정도 오르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거나 그 과거에 보니까는 디램이 최고가를 받았던 게 기가바이트당 1.25달러를 받은 적이 있대요. 2018년 그때 영업이익 50% 훨씬 넘었을 때 말이죠. 근데 지금 1달러 기가바이트당.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저런 실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수요와 물량을 요구하는 게 훨씬 높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기가바이트당 뭐 1달러만 받아도 사실은 엄청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는 하이닉스는 한 그 85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이럴 거냐가 오늘 데이터 값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수출 가격, 한국의 수출 가격이 나왔는데요. 수출 가격이에요. 수출 자체가 아니고 수출 가격이 전년 대비 4.8% 상승했습니다. 네, 수입 물가는 0.5% 상승했습니다. 근데 수출 물가 상승에는 반도체가 상당한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전년 대비 디램 가격이 20% 상승,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41%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월달치거든요. 근데 10월달치보다 지금 더 올랐잖아요. 와, 그러면 확실히 오르는 건 맞네.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 나오는 건 맞네. 숫자는 사긴 아니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키옥시아나 샌디스크의 폭락에 힘입은 게 아니고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들이 뭐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모두 5.4%, 8.5%, 하이닉스 8.5%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소부장 주들이 아주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우수 떨어졌는데요. 한창 잘 나가던 기판 업체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장비 업체, 소재 업체 다 모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SFA, 반도체, 코미코, 유진테크, 웰덱스, TLB, 이오 테크닉스 등등 막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진 게 질비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업체는 떨어질만 하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증가만큼 안 나와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동률이 충분하지 않다. 예상보다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현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동률을 크게 높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러지? 전략적으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부장 쪽에서 내려왔을 때 실적이 별로예요. 문제는 뭐냐면 소부장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와 엄청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먼저 달려갔단 말이야. 철이야 나 먼저 갈게 빨리 와 이랬는데 철이는 안 오고 있어요. 나는 결승점 도달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안 와. 철이는 실적은 안 오고 있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소부장 관련 대표 주식들 실적을 하면 3분기 펴봤는데 이오테크닉스 대표 주식이니까 최근 주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이 2,795억이에요. 전년 온기가 3,200억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느는 것 같습니다. 4, 4분기까지 치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663억이에요. 그래서 주당 이익은 3,295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27만 7천 원이야. 시가총액 3.4조 원이야.
자, 3.4조 원인데 매출이 이번에 2,800억을 했으니까 온기로 하면은 한 3,500억 넘게 할 수 있겠네. 잘하면 시가총액 3.4조 원인데 매출이 3,500억이야. 네? 주당 이익이 3,200 그러니까 3,300원 칠게. 3,300원. 뭐 4분기 온기까지 하면은 뭐 그래. 5,000원도 그래 쳐줄게. 5,000원 하겠네. 근데 지금 한 주당 주가는 27만 7천원이야. 5,000원 버는데 27만 7천원? 어떻게 하지? 그렇습니다. 자, 테크윙 시가총액 2조 원이에요. 주당 54,900원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1,252억, 이익이 152억, 주당 564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가 좋아지기에 턴어라운드니까 대체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죠. 자, 그런데 주당 564원 벌었는데 주당 가격이 54,900원. 테슬라인가? 지금 이거죠. 철이야, 나 먼저 갈게. 빨리 와. 하고 갔는데 나는 결승전 다 왔는데 철이는 뒤돌아보니 보이질 않네. 지금 이게 반도체 소부장의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늘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게 내러티브가 너무 강하네요. 특별히 요즘에 보면 텔레그램에 뭐 이렇게 종목 얘기해주는 방들이 많잖아요. 뭔가 조금 이상해. 좀 몰아가는 듯한 경향성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실적 분석은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데 알겠어. 다 좋은데 주가는 안드로메다가 있잖아. 나는 목성까지밖에 못 갈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고. 아니 주가는 안드로메다 갖고 나는 목성까지 가고 그럼 어쩔 건데 실적은 목성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러티브가 좀 너무 강하게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뭘 할래? 좋아요. 오늘 또 실적 나온 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는 한 종목이 선택돼서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거는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중에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지금 회사 차리고 단 한 번도 없는 주식입니다. 오리온. 자, 3분기 영업이익 1,479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4조 1,600억인데요. 전년도 매출은 3조 1,000억 원에 당기순이익 5,332억 원이었습니다. 3분기가 1,379억이었고요. 누적으로는 3,907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5,300억 정도의 수준은 도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분기 누적 매출은 8,289억입니다. 그리고 분기는 그렇고 누적은 2.4조 원 매출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해외 법인 중에서는 신설 해외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인도 등이 44%, 38% 큰 폭으로 매출 증가가 하고 있고요. 중국은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4.7% 소폭 상승했고 베트남이 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 가동률은 120%를 넘어서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이 주식을 갖지 않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4조 1,000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는 전년도 순이익이 5,300억이고 현재 추세로 보건데 이번에도 그거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오리온이네. 네. 오리온 성인가? 네. 오리온 별자리인가? 네. 하여튼 오리온이네. 그냥 쏘쏘하네. 입니다. 이런 주식은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비싼 주식은 아니죠. 네,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이런 건. 근데 소부장은 어제도 또 일부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요. 오른 건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른 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저렴한 주식은 또 계속 저렴한 게 또 있어. 찾아보면. 그래서 저희 정치학도 TV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제발 저렴한 주식 쪽으로 좀 하셔라. 왜냐하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알리바바가 새로운 AI를 출시했습니다. 비밀리에 첸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자체 개발한 Q1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용 AI 비서인 첸원 앱을 제작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무려 80조 원을 들였다는 소식이고요. 알리바바가 이 Q1 앱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고 챗 GPT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리바바가 했던 얘기가 되게 재밌네요. 알리바바 경영진은
Q1 앱 출시는 AI 시대의 미래 전쟁으로 여기고 있으며 Q1이 오픈소스 기술 우위를 활용해 미래 경쟁에서 이기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말투에서 말이에요. 말투에서 다시 한번 Q1 앱 출시는 AI 시대의 미래 전쟁으로 여기고 있으며 Q1이 오픈소스 기술 우위를 활용해 미래 경쟁에서 이기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인가? 한국? 일본? 은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AI 시대의 미래 전쟁.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요. 중국 애들이 지금 뽐뿌질이 많이 됐어. 지금 뽐뿌질이 많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그래 붙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 여기서 되게 영리하게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리하게. 그 남의 싸우는데 그냥 이렇게 빠지면 사이좋게 지내세요. 근데 뭐 필요하세요? 저 미국 형 사이좋게 지내요. 뭐 필요해? 뭐 필요? 쟤네 저기 되게 잘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배? 그래. 반도체? 자동차는 2차전지 우리 잘해. 아이고 이거 갖고 와. 화장품 오케이. 화장품도 끼워줄게요. 우리 거 많이 사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영리해야 되고 중국은 아니 그렇게 저기 물건만 만들어내면 선진국 아니에요. 문화 뷰티 이런 거지. 선진국이 되려면 패션 뭐 이런 걸 잘해. 한국 우리가 조금 잘하잖아. 인정하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연예인들 중국 연예인들 발전하려면 우리 연예인들 보고 배워야죠. 콘서트 좀 하세요. 콘서트 좀 하시고 자 우리 화장품도 계속 좀 갖다 쓰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잘 끼워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잘하고 여기에서도 잘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낀나로로서 우리가 세계 제패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는 뭐 힘으로 세계 제패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안 건드릴 테니까 우리 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물건이나 좀 사주시고요. 우리 대신 우리 여행 많이 가잖아. 우리 여행 가서 돈 쓰고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 패권을 지금 강대국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에서 먼저 가서 친 적이 거의 없는 민족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를 좀 그냥 곱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잘 갖고 가서 쓰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싸움은 형들끼리 하시고요. 저희 괜히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필요한 건 저희가 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 오케이 드릴게. 대신에 가격은 좀 올랐어요. 네. 자 여러분 데이터 값은 시장의 폭락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값은. 그러나 미국 시장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가격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매도 타이밍이지 회사의 가치가 아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랐다고 회사의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